예, 제 말의 핵심은 이재명은 어떤가? 한때 대선 후보였고 27만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 등극한 이재명은 과연 이게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한가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DJ가 노무현이 이재명이라면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만약에 DJ가 노무현이 지금 살아있어서 이재명처럼 당대표라면 어찌했을까라는 게 그 당시에 DJ가 당대표, 그 당시에는 총재였죠, 총재. 아주 뭐 당대표, 지금의 당대표보다 훨씬 더 총재로서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총재, 당 총재라는 것이 당수라는 말도 또 있었고요. 그지? 당수요. 당수, 당 총재. 이게 좀 권위적인 얘기다 해서 이제, 그런, 총재 대신에 당대표라는 것이 있고요. 옛날에 원내 총무, 그게 바로 지금 원내 대표입니다. 예. 이른바 현역 의원들의 대표가 원내 총무였다가 원내 대표, 그 다음에 전체 그 당의 총괄하는 대표가 총재라는 직책에서 당수 또는 총재에서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요. DJ 노무현 어쨌길래 지금 이재명하고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목에서 DJ와 노무현이 이재명이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말씀입니다. 자, 어떤 DJ와 노무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있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데요. 자, 그 전에 이재명은 지금 현재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개딸들하고의 대화에서 나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 처음으로 이 책임이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 그건 뭐 개딸들 앞에서 당연히 개딸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DJ와 노무현 때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DJ 어떻게 했을까요? 19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한 40년 전인가요? 네, 한 4, 5년 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야당 총재 구인 사태가 벌어진, 그렇죠? 이 당시에 야당 총재란 말을 아까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당 총재 구인 사태가 벌어진 1989년 서경원 의원 미립국 사건과 지금 요 사건으로 DJ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평민당, 평화민주당 총재였는데요. DJ가 서경원, 여러분 아시죠? 서경원 의원이 몰래 당부에 허가 받지를 않고 미립국을 했습니다. 서경원 의원이라고 이렇게 농민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이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서경원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서경원 의원이 몰래 미립국과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1989년 8월 3일에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소환을 합니다. 검찰이 아니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DJ를 당신이 총재이기 때문에 이번 서경원의 미립국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서울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이때 DJ가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 안 돼. 우리 DJ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 라고 지지자들이 원효대교 입구에서 DJ가 탄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총재님. 가면 저들의 이 계략에 우리가 말리는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원효대교, 이 여의도와 저쪽 용산을 연결하는 데가 원효대교 아닙니까? 원효대교에서 DJ의 차량을 가로막았는데 이때 DJ가 딱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그러니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김대중 자서전에 나옵니다. 당당히 구인이라는 얘기는 신병을 출석을 하라는 얘기죠. 네. 구인에 응해서 저들 지금 여권의 비열한 작태를 정면으로 꾸짖기로 했다라고
DJ가 그렇게 이 자서전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과 비교가 되죠? 지지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저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딱 원효대교 앞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나는 지금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그러고 당당히 구인에 응해서 저들의 비열한 작태를 정면으로 내가 꾸짖을 작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지지자들이 뭐 더 이렇게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상태와 이재명을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걸 받으러 가지 않으려고 지금 국회에 불체포 특권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당당하다면은 법원의 이 구속적부 심사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내가 구속이 돼야 하는지 당신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는 내가 떳떳한 이유를 내가 밝히겠다라고 당당하게 거기에 응해서 가야 되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국회에 불체포특권에 지금 숨어서 저 난리를 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보다 이재명 기대보다 40명이나 더 반란을 지금 그 이재명 입장에서 반란이죠. 예,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다. 만약에 김대중이 지금의 이재명이라면은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내가 당당한 이유, 그다음에 내가 구속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일을 내가 떳떳하게 밝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DJ가 이재명이라면은 원효대교에서 지지자들에게 일가를 비켜주십시오. 나는 저들을 지금 꾸짖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우리가 DJ와 이재명의 그런 한 장의 컷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네, 또 노무현은 어떻습니까? 노무현이 어쨌길래 지금 노무현과 이재명이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걸까요? 자, 2003년으로 시간을 돌립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도술 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지금 최태원이 회장으로 있는 SK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최도술이 그걸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바로 노무현이 구속이 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 최도술 전 비서관은 약 20년 동안 나 노무현을 보좌해왔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예, 줄줄이 다 자기가 최측근이 되려면, 내 최측근이 되려면 최소한도 예,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라고 얘기를 한 그 바로 최측근 김용도 구속이 됐고 정진상도 구속이 됐고 예,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뭐 유동규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예, 구속 또는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상태. 그리고 또 5명의 자기 핵심 측근의 인사들이 다 유명을 달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그 사람들 모른다, 잘못 없다,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술수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늘 지금 이재명은 모든 것을 다 모르쇠로 얘기를 한다. 구속된 최도술 전 비서관은 20년 동안 나를 보좌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최도술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과는 많이 차원이 다르죠. 예, 안희정 얘기를 또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 한때 대선 후보까지 아주 근접한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전 충남지사가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안희정이도 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도 노무현은 방송에 출연해서 안희정은 내 측근이다. 무조건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예, 이 법무부로부터 나라종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노무현 대 대통령인데 법무부로부터 예,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금은 수사를 안 한다.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자 만약에 내가 대통령과 대통령이고 안희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은 그럴 필요 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수사를 재개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DJ나 다 지금은 저 하늘나라로 간 이 정치 지도자였지만 예, 한나라의 대통령이고요. 처신하는 게 뭔가는 달랐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풍무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 제 말의 핵심은 이재명은 어떤가? 지금 한때 대선 후보였고 27만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 예, 등극한 이재명은 그의 언행이 과연 이게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한가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DJ 노무현이 만약에 이재명이라면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리치빌님, 해피니스님, 석할래님, 예, 박경윤님, 해피니스님 오늘 처음은 아니시죠? 예, 앞으로 종종 더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태영호 의원 화이팅입니다. 네, JMS 민주당 태영호 의원 위트 예, 저게 이제 저게 정명석이 JMS 아닙니까? 지금 요새 다시 화제를 몰고 있는 무려 10,000명의 여성들을 하느님의 여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10,000명의 여성들을 이렇게 성착취를 했다는 그런 것이죠. JMS 정명석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명석의 이니셜도 JM이지만 뭡니까? 이재명도 제자의 J 그 다음에 명자의 명 그래서 JMS 민주당 제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명 JM 그죠? 제명스 민주당 이걸 태영호 의원이 처음 얘기를 예, 해서 지금 이제 해피니스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엄님 어서 오세요. 예, 엄님 들어오셨고요. 예, 양아치지요 몽실님 그렇군요. 예, 몽실님, 해피니님, 엄님 다 우리 소중한 예, 시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DJ와 노무현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차원이 많이 달랐다. 그렇다고 제가 DJ와 노무현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자기를 위해서 이 20년, 30년 일했던 자신의 노무현은 안희정을 보고 자기의 정치적인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동지 또는 동업자라고 얘기를 한 거. 근데 그 안희정이가 나라종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수밖에 없다. 내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풍모가 조금은 비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의 모습은 그거와 달라도 예,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정명석이랑 정청래가 정친이라고 들었어요. 정명석과 정청래, 예, 민주당 여기 이제 마포 의원이 정친이면 좀 가깝겠네요. 우리 석할래님, 예, 어디서 또 들으셨군요. 네. 서로 눈치 게임 하느라 강단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니 참 안타깝네요. 예, 강단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니, 어디에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야당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뿔도님. 근본적으로 사고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제명이는 참 하수네요. 우리 보리수님.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두 번째 DJ 노무현, 이재명 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시죠. 민생이라고 썼고 만시지탄.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게 만시지탄이죠. 예, 민주화 국회임이 민생이란 깃발 아래 왼쪽이 이재명이고 오른쪽이 예, 김기현이죠. 김기현. 예, 참 이제 화백들 만평을 그린 화백은 그 특징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그리는데 진짜 딱 봐도
예, 왼쪽은 이재명스럽죠. 이재명스럽고, 오른쪽은 예, 김기현의 특징, 저 눈과 예, 입, 뭐 이것으로 김기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다. 아, 그래. 정치의 제1항, 제1조는 사실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거,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먹거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민생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만약에 민생과 정치가 떨어져 있다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라면 그거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예 선거라는 것을 보이콧 하면 되지. 예, 바로 민생을 이제 챙기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만시지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네,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뭐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 또 언제 저게 또 손을 낼지는,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할 때 금방 또 손을 내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또 공격하고 하는 게, 우리는 정치권에서 너무 그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만시지탄,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다라고 할 때 다행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힐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예, 어제 오늘 아주 이게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또 나름대로 2030들이 지금 약간의 반발 지지를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지요. 주 69시간제 근무제, 예, 여기에서 노동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고 지금 옆에 누구를 돌아보죠. 예, 노동부 장관 이정식인가요? 이정식 장관이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글쎄 그게 누굴까요? 예, 대통령을 쳐다볼까요? 예, 저 MZ세대가 지금 주 52시간도 지금 예, 벅찬데 주 69시간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MZ세대가 아주 반응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저거 사실 윤 대통령이 69시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그렇게 덤폭 늘릴 수가 있습니까? 저건 말이 안 됩니다. 단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뭐 IT라든가 게임 개발 업체, 또 뭡니까? 네, 이런 그 제4차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느 특정 기간은 밤새워서 일을 해도 예, 납기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확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또 며칠이든 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주 52시간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방점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 할 때도 사실은 뭔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이 덜 됐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 69시간, 지금 52시간도 많다 적다 하는 반에 69시간 근무제로 간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저 돌멩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의 홍보라든가 전략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떨어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홍보 쪽, 그 다음에 정책을 기한을 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프로답지 못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만평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예, 맑은순이님, 박경련님, SHJ님, 네, 이진희님, 늦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오해 듣겠습니다. 예, 이진희님, 예, 앞으로 종종,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경님이 설청님 반갑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우리 설청님이 또 모처럼, 많이 들어오셨군요. 임금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JUP님, 맑은순이님, 리치빌님, 뿔도님, 코린양님, 예, 아샤투데이 김박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 코린 양님, 예, 처음 들어오셨다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코린님,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좋은 말씀 메시지로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 이름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양고리님, 네. 석할래님, 누가 리서치했다고 같은 동네에 고향에 JMS가 있다네요. 아, 같은 동네 고향에 JMS가 있다. 우리 석할래님, 네. 오기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브리수님, 박오기님, 네. 그렇군요. 네, 아, 설총님이 옷 얘기를 또 하셨군요. 제가 아까 어느 분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몇 년 된 옷인데 사셨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없는 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여 있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MZ세대가 기존 민노총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더 웃긴 객긴인 것 같아요. 우리 리치빌님. 예, 제유피님, 69시간을 나누기 7을 하면 6.85시간, 예,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도 하루에 대략 한 7시간 근무를 한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9시간이라는 총량이고, 플렉시블, 아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 방점이 찍혔는데, 오히려 52시간을 69시간, 이 수치적으로만,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일하는 입장에서 2030의 젊은 층들이 어떤 조직이든지 제일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층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예, 홍보 마인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추어의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예, 아주 딱 받기가 좋은 상황입니다.